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표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전 보이스 김태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전장에서 낙폭을 계속 키워나갔다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심지 굳게 들고 가시면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동을, 즉, 그 변동성에 굳이 연연해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시장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 이제 곧 매수세로 전환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은, 지금 15.34포인트가 오른 1958선, 즉 코스피는 195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하락 구간인 4.99포인트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6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런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중국 제4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오늘 보험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자체가 오늘 급락 출발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플러스권 반등에 강하게 현재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지수는 14.74포인트 올라서 1957.59포인트로 1950포인트를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시간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182억 원 정도 규모로 매도 규모를 많이 줄여놓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조금 늘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864억 원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조금 더 줄여가면서 682억 원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이 코스피 시장의 지수의 반전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 업종 상승률은 보험업종이 2.74%의 강한 업종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화학업종도 2.07%까지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도 1.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운수준 장비, 전기전자, 서비스, 제조업종도 강보합세 정도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이 2.7%의 하락률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증권주들이 또다시 약세를 보이는데요. 현재 1.84%의 업종 하락률을 보이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 기계 업종이 1%대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 1.53% 오른 112만 9천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 오늘 현대차도 강세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하지만 0.6%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6만 3천 원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5위 종목 안에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도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 2.3%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현대차와 동반적으로 현대모비스도 3.37%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고 기아차도 3%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53,2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데요. 삼성생명도 2.6% 강세를 보이면서 98,300원대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고 오늘 전기차 관련주의 대장주를 할 수 있죠. LG화학도 6%나 급등을 하면서 28만 3,5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도 다소 좀 약간은 미미하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5.06포인트 하락한 677.64포인트를 보이면서 아직 반등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18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492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기관들 역시 코스피 시장과 달리 동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만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864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더불어서 이틀 연속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업종 상승을 강하게 보이는 종목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죠. 3.98%까지 업종 탑픽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 그리고 부품 업종이 1.7%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IT 부품, 금융, 유통, 금속 이런 업종들은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 하락을 좀 강하게 보이는 그 업종은 코스닥 신성제한 기업 쪽이 한 4.14%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료 업종이 3.34%의 업종 하락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약 업종도 2.7%대까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을 살펴보면요. 지수가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죠. 시가총액 1위 종목군인 셀트리온이 3%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67,800원 현재가 보이면서 68,000원대까지 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시가총액 2위 다음 카카오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치 반영이 되면서 2.2% 강세를 보이면서 125,700원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나 CJ-ENM도 미미하지만 1%대에서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메디톡스라든지 바이로메드 이와 같은 시젠 이와 같은 제약주들이 오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에인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좀 반등에 승부하는 모습입니다. 4.87% 오른 79,6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 자체는 다소 좀 강하게 떠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그 전일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이 만약에 개장을 했다라면은 미국 증시보다 글로벌 증시의 약화에 따라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한 단계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템포, 추석 명절 때문에 한 단계 쉬어가는 템포 이후에 오늘 시작은 좀 미미하게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안정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흐름들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의 전반적인 좀 악재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점에 대한 반발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또한 테마별, 섹터별로 강한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종목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꼭 좀 참조를 해보시면서 역시 좋은 업종들, 섹터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 종목별에 대한 접근 전략 자체는 유효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좀 빠르게 좀 회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환 멘토님의 얘기 중에 우리 장이 추석 때문에 신기 오히려 조금 다행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 글로벌 증시가 급변등, 즉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휴식기, 즉 추석이라는 휴식기를 가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의 여파는 계속 변동성 위주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히려요 어떤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구간, 즉 악재가 소멸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잘 진단받으셔서요 여기서 교체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놔둬야 될 종목인지를 저희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441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대림산업 매수가 59,000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대림산업의 주가 자체도 일전에 건설주들의 업황의 그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했던 가운데 동반적으로 좀 밀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5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8월 달에 장중에 좀 저점 대비 저가에서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 매수에 좀 가담
장담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8월말 1차적인 상승, 바닥 탈피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9월 초에 좀 받았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대림 산업의 주가 자체가 일단 7만 5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역시 이제 상층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매물층이 좀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7월 달에 급락했던 그 시점에서 매물대가 올라오면 좀 팔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좀 강하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시장은 좀 반등에 승부하고 있지만 건설주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인데 자, 일단 9월 달에 장중의 최고점이 73,7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켰다가 현재가가 66,900원, 현재 3.05%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대비는 좀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어차피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번 조정 자체는 적절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비축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익저가 정도를 잡아드리면 6만 한 4천 원 정도 수준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따라서 6만 4천 원 정도 선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 가격대 전환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재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거래량 자체는 지난주 목금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첫 개장 이번 주 개장하자마자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초오전장에 좀 매물 압박이 좀 가해지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과도하게 매도하기보단 6만 4천 원 정도 지지가를 일단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준다면 9월 달에 장중 고점 자체를 한 단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둬야 되는데 그렇다도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올라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7만 한 7천 원이나 7만 8천 원 정도 수준까지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좀 보유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윈하이텍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1,350원에 매수를 하셨는 것 같네요. 비중은 안 나와 있고 이 가격 언제 나올까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윈하이텍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11,350원이면 거의 꼭지를 무셨는데 자 이건 뭐 뻔하게 이거 지금 여기가 저항대 보이는 자리대가 11,500원대 자리대고 여기서 왜 들어가셨는지 이유를 참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항대가 여기서 다 보이는 자리대인데 그 저항대에 굳이 따라가셨네요. 아마 그 반기문 총장 그 유엔 총장의 어떤 테마주로 지금 윈하이텍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이 반기문 총장 그 테마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올 때도 이 종목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랫거리는 좀 달았지만요. 누가 봐도 지금 11,000 지금 매수 가격대는 저항대가 명확한 자리대고 이 매수 시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윈하이텍은 그 반기문 총장 유엔 총장의 관련주로 분류도 되어 있지만요. 위험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다른 인맥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윈하이텍의 어떤 누군가가 반기문 총장과의 인맥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충북 음성이 이 윈하이텍의 공장 소재지고 반기문 총장의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결국은 반 총장 테마로, 반기문 총장 테마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 이 위를 뚫고 갈 수도 있고, 그러냐, 그 질문에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북 음성에 공장이 있다. 뭐, 혈연도 아니고, 그 인맥 관련주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지맥 관련주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땅이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만약에 이게 반등을 주면요. 갈아타셔야 돼요. 다른 거는 가더라도 이건 못 갑니다. 1,500원 이상만 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갈아타셔야 됩니다. 1,500원까지만 저는 반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등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1,500원 이상 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신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미동전자를 좀 상담받으려고. 미동전자통신. 예. 네네네. 오늘 지금 세 번째 그러는데 자꾸 거짓말 상한가 부근 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그러네요. 어머니, 그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670원이요. 비중은요? 예, 15%요. 이 종목을, 그러면 미동전자통신 오늘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 오래됐다고요. 오래됐다고요? 예. 미동전자통신, 어머니 그 실적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네, 실적 자체가 많이 위축되면서, 지수가 8월달에 조정받을 때 2,570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예. 이 종목이 주력 사업이 블랙박스 사업이죠. 그죠? 예. 수지 블랙박스 이렇게 저도 수지 미동통신을 쓰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실적 자체가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 속에서 미동전자통신의 실적이 좀 많이 좋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못했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던 이유는 중국계 펀드의 최대 주주가 손바뀜이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블랙박스의 사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기대치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미동전자통신이 이렇게 주가가 또 올랐던 것은 실적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치,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보다도 중국의 펀드로 M&A가 당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활로를 개척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가는 현재는 수급적인 측면도 단기간에 들어왔고 일시적인 재료에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 주가가 장중에 고점 자체가 밑골을 밀게 달고 7,410원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거래량 자체가 서면서 종가 기준의 주가 자체가 거의 6,500원대 정도 이상권까지 올려놓지 못하면 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난 다음 윗골을 달고 떨어지는 모습은 여기서 한 템포는 더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6,6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좀 기다려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일신 재료에서 급등을 했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한 템포 눌렸다 간다면 도중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저는 5,700원대 정도의 지지가를 설정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장이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6,100원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면 내일이라도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재료에서 주가가 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 맞아요. 그러면 어머님 좀 길게 오래 기다려 오셨는데 좀 강하게 뜨는 과정에서 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도 타점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상한가에다 올려놨는지 못 팔았거든요. 못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오늘 7,470원까지 갔으니까 60원 못 미치는 가격이었는데 일단 주가가 직전 고점에 9월달 이번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그게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재료가 없이 주가가 뜨면은 좋은데 재료가 노출이 된 상황에 주가가 뜨면은 그날 재료가 나온 날 팔아라는 그런 정식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 현재 못 파셨으니까 주가 좀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6,5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 가격을 분기점을 설정해 놓고 그 가격이 지지가 되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한번 더 반등을 주더라도 일단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 선에 분기점 잡아놓고 일단 매도 설정하시고요.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밀려버리면 5,700원 정도의 지지가는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워낙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옵틱스를 질문을 해주셨네요. 5,700원에 40% 지난번에 하셨는데 가격 말씀하셨던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또 전화했네요. 예, 그렇죠 뭐. 대다수 그러시죠. 예, 얘기해드려도 올라오면 더 올라올 것 같고요. 그죠? 빠지면 또 한없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 이 말을 왜 계속 전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것은 여기서 더 먹겠다. 그러니까 탐욕이죠. 그리고 공포는 결국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밑에서 사겠다. 매수를 못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관점입니다. 일단은 그 6,000원 부근 오시면 무조건 파시는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저는 이게 그 지금 매수가가 5,600원인데 굳이 뭐 손절을 봐가면서까지 빠져나오실 부분은 아니고요. 6,000원 부근 오면 많은 이익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적이 그만큼 담보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아이스포트요. 아이스포트. 네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2,780원에 네. 35% 됩니다. 35%요. 어머니 이거 아이스포트 주가 혹시 매수하신 뭐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네. 오래전에 네. 이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예. 예, 그때 4,000~5,000원대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네네네. 그러고는 이익을 보고 한참 안 보다가 네. 너무 많이 내려오고 또 이게 기술력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네. 그래서 조금 좀 매매를 해봤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전망이 어떻고. 일단 최근에 이 회사는 원격 지원 관련된 IT 관련된 지원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네. 주가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4,000~5,000원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던 이유는 일단 실적이 어머니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실적 자체가 결산 실적 기준에 적자를 기록했고요. 네네. 올 1분기는 1억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2분기에는 11억 원 적자 났습니다.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예. 실적 자체는 아직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주가가 이렇게 그 9월 달 들어서 강하게 또 올랐던 이유는 원격 제어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그 SK텔레콤의 뭐 T 효자손에게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갑자기 주가가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에 대해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주가는 좀 어떤 시점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재료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주가가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머니 생각에도 주가가 일단 재료의 주가가 떴는데 과연 T 효자성과 관련해서 원격 제어 기술에 대한 실적이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재료의 주가가 떴다라면은 재료가 올라서 주가가 강하게 뜨면 어머님 생각에서는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팔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을까요? 주가가 갑자기 떠니까.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거래량이 강하게 이번 달 들어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매수가가 2,780원이니까 아직은 이득이 나 있는 구조예요. 그죠? 네네. 이득이 나 있는 구조인데 위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전에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2일부터 23일 그리고 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보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5일 평선을 받쳐놓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이 파랗게 보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480일선 저항인데요. 이 저항 구간에 안착을 시켜주지를 못했어요. 종가 기준에. 그죠? 이 부분에 안착이 되어야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 3,800원, 뭐 9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 구간을 뚫지를 못한다는 것은 어머니 전에 예전에 좀 주가를 지켜보고 있던 그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격대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니까 갑자기 주가가 뻥 떠버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실적에서 올라갔다기보단 나중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현재 단기간에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면 한 번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3,300원 선을 강하게 뚫고 안착되지 않는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 만약에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한다 하더라도 밑으로는 2,880원 정도 지지가. 2,880원. 지지가 설정해놓고. 예. 3,300원을 그냥 뚫고 지나가면 좀 더 갖고 가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익절가를
3,300원 잡아놓고 보시면 되죠. 3,300원.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여기서 뭐 내일이라도 반등을 또 줄 수도 있어요. 반등 줄 수 있지만 어머니께서 정해놓은 가격대 위로 3,300원 안착 여부, 밑으로는 2,880원에 익절가 잡아놓고 지지가, 그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앞으로 이 효자손 때문에 좋게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내년 1, 4분기 이후입니다. 예, 그렇죠. 내년이요? 공급에 대한 기대치는 물론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반영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개념. 이 개념 좀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네이버. 네이버. 매수가는요? 50만 3천 원에 20%. 50만 3천 원에 20%. 네.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그게 지금 현재는 많은 금액으로 팔고 싶지만 내려갈까봐 그게 지금 두려워서 조금 더 사고 싶은데. 굳이 있을까요? 더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보다 훨씬 빠른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게 저점 좋다고. 이것만 그냥 가지고 가는. 가시고 가셔서 네. 뭐 파시고 싶은 구간대를 물어보면 뭐 88만 원에도 팔고 싶으실 거고 100만 원에 가도 팔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종목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늦을 것 같아서 55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는 얼마 거예요. 올라가면요? 55만 원. 55만 원? 예. 그 55만 원, 네. 56만 원 사이 때가 매도 구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해도 55만 원, 네. 56만 원 사이입니다. 56만 원? 네. 그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세요. 하시고 네, 다른 좋은 감사합니다. 종목을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이제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8223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웹진 35,500원, 비중 20%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일단 35,500원에 2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일단 웹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게임주 가운데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오히려 좀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2분기도요. 근데 결산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년도 28억 원 대비 결산 실적 영업이익이 142억 원까지 증가됐으니까 오늘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고 수익 실적이 작년보다도 올해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3분기 현재 그 뮤 오리진이라는 그 게임이 우리가 뭐 앱스토어라고 그러죠.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앱스토어에 출시된 기대치 때문에 주가 좀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매수가 대비 거의 뭐 현재 매수가 대비 주가 조금 더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가 좀 또 올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웹젠 같은 경우는 좀 현재로서는 약간 단기로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약간 좀 중기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34,500원입니다. 34,5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밑으로는 지지가를 29,000원 정도 설정해놓고 약간 중기적 관점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좀 보겠습니다. 동시효과에 들어가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 뭐 급등세가 윤출이 될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30.50포인트 올라서 1913.35포인트로 마감된 것을 보여주는데 동시효과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참조해 주셔도 강하게 급등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24억 원 순매수로 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732억 원 순매도를 보이는데 800억 원대보다는 조금 매도 규모가 줄어들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는 219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산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가 급반등을 보여줄 듯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려 4%나 올라서 45,000원 오른 그런 모습이죠. 115만 7천원을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1.8% 상승한 16만 5천원, 16만 원선을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은 강보합서 정도 수준인데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는 약간의 미미한 조정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4.27% 급등하면서 현대차에 비해서 더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4.27% 오른 53,700원대까지 올랐으면 그런 모습이죠. 자, 이외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삼성 SDS,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23포인트 하락한 677.47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만이 807억 원, 적극적인 순매수, 나홀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436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200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산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직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7,900원에 2.8% 하락한 2,000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는 1.7% 상승을 이어갑니다. 12만 5,1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서도 3.37% 강세를 보이면서 36,800원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ENM은 크진 않지만 1.4%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약간 더 올랐으면서 91,4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 메이토스는 여전히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4%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파라다이스입니다. 1.54% 하락한 22,45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에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5.4% 반등을 주면서 8만 원에 안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도 역시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오늘 제약 바이오주대의 약세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컴투스 0.5%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11만 6,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미국에서 약가 규제 움직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락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한미약품이 3.2% 급락해서 37만 1,500원대까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그 고령생명과학도 4.5%나 하락해서 16만 6,200원 현재가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반기문 관련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기문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요. 보승 파워텍이 13.7% 급등해서 4,29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한창도 4.9%나 올라서 3,1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피닉스 소재의 CCS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벨이 올렸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끝까지 분위기를 조금 좋게 돌려놓은 상황에서 어찌됐든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변동성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코스피를 일단은 1960선 부근까지 다시 되돌려놨다. 코스닥 역시 670선은 잘 지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중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전기차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많이 올랐죠. 우리 산업홀딩스가 가격 제한법. 코디에스. 예, 코디에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상하폰테크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L이라든가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독일 차들의 디젤 제품을 경쟁하면서 그들 자국의 그러니까 볼트라든가 테슬라 어떤 미국의 자국 전기차 토종 브랜드의 상승세를 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일본을 막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네, 한쪽으로.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미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몸담고 있으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또다시 결국은 그 얘기를 반증해 주는 얘기입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여러분들 손해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만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과거에 미련이 있는 종목군 그리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였는가, 궁합이 맞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감정에 얽매이는 매매 방식, 그것이 결국은 과거 종목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번 장에서 크게 수익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손실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장목판까지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네. 어찌됐든 1960포인트를 좀 넘겨왔어요. 62.71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예. 네. 코스닥도 678선에서 마감이 된 듯 보이고요. 예, 간략하게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요. 네. 내일장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변구 멘토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섹터는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완성사업체, 자동차 대표주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그러면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어떤 순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또 눈에 띄는 것은 그 중국 관련 기업들이죠.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지수가 코스피가 오늘 오전장만 놓고 보더라도 반전을 성공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 자체도 반전 성공하지 못했지만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놓았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장은 박스권에서의 등락 흐름을 보이면서 외생 변수에 따라서 다소 해외 시장이 좋지 못하면 국내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종가 기준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풀 꺾이면서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었다는 거.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1,4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저 동시효과 때 마구잡이로 물량을 매수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 없이 박스권에서 어차피 좋은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앉아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고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박스권에 대한 적절한 조정 정도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아닙니다. 물론 단기 매매와 단타 매매는 다른 개념이다. 즉 단기적인 매매적인 거 측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종목별로 좀 사놓고 매수해놓고 좀 기다려볼 만한데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시점에서 또 물량을 매도했다. 또 저 종목이 올라가면 쫓아서 추격 매수하는 그 내동 매매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별을 좀 압축을 시키고 좋은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해놓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종목이 올랐다가 내일 저 종목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꼭 좀 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심지구도 매매를 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 갈아타고 저 종목 갈아탄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정말 미래 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미래 산업에 지금 우리가 코드에서도 굉장히 좀 보유기간이 오래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자, 이 종목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만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보세요.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미래 산업, 시장은 언제든지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게 봤을 때의 시장에서 우리가 손실을 절대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종목들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산업은 거의 확신들을 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장기적으로 확신 투자해야 될 것은 미래 산업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 산업이 안철수 의원 관련주인 미래 산업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앞으로의 펼쳐질 산업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펼쳐질 그 산업 쪽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전화 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빠르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7,075원에 20%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 바로 저희가 하나손해보험, 이런 보험회사, 손보사, 생보사들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드디어 하나손해보험이 최근에 조정을 줬다가도 결국은 또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길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하나손해보험의 어떤 저항대가 몰려있는 자리대가 여기였어요. 7,600원대. 이걸 지금 간단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보면 8,200원대 부근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8,200원대에서 그때 다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8,200원대에서도 차익 실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익절가를 높이셔서 손절가, 즉 반대편 어깨에 팔 수 있는 전략 그것들을 잡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200원대 올라오면 지금 익절가를요 딱 여기 잡으시면 돼요. 7,500원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좀 더 장기적으로 크게 갈 확률이 높다. 그런 지금 손보사도 마찬가지, 생보사도 마찬가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 그들이 결국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런 감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봄사, 생보사, 손보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더더욱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때입니다. 일단 8,200원대까지의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 네. 네.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16만 1,000원입니다. 16만 1,000원. 네네. 어머니 비중은요? 20%예요. 20%. 네네. 어머니 그 삼성물산 이 주가에 대해서 어머니 매수하실 혹시 계기가 있습니까? 아마 합병 이후에 매수 가담하신 거 아니면 그 전부터 갖고 오셨나요? 합병 이후에 했습니다. 네, 합병 이후에. 네네. 일단은 삼성물산은 삼성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서 시너지는 당장에 나타나기 좀 어렵겠죠, 어머니, 그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되고. 네. 다만 이제 패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사업 부분이 안중화보다는 좀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하나의 악재는 그 카자흐스탄에 대한 공사 중단, 플랜트 공사 중단에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 주가의 흐름을 좀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어머니,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적, 그 다음에 수급,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뭐 심리적인 요인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수급적인 요인이 지금 삼성물산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 결국은 삼성물산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에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떼받쳐 주거나 아니면 사고 파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일단 이 종목이 12만 8천 원에 8월달 저점 대비 주가가 18만 원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 정도 가격대 좀 밀릴 때 아마 16만 원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좀 밀리더라도 네.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잡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14만 원이 네. 약간 이탈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 가격대에서 어머니께서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좀 중기로 보신다면 14만 원 정도 선에서 좀 저점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한번 네.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14만 6,5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주가가 빠지되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개발 하락을 한다든지 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네. 수급이 안 좋으니까 주가를 되돌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안 보신다면 어머니께서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짧게 안 드리겠고. 봅니다. 예? 짧게 안 보고, 예. 조금 길게 보는데요. 네네네. 대표님 좀 한 14만 원 정도 그쯤에서 한 5%나 10% 조금 더 할까요?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조금 더 살까 싶어서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4만 원에 깨어지게 되면 네. 약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더 돼요, 어머니. 그러면 14만 원 선이 깨는 순간 만약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네.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서 어머니께 떨어지는 칼날에 물타기 할 필요는 없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점을 확인하고 물타기를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즉 터닝 될 때 14만 원을 깨어지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올 때
네. 그때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비중이 2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5에서 10% 정도는 더 담아가셔서 약간 중기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하라 하셨습니까? 14만 원 깨고 나면 네. 깨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이. 예,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어머니께서 매수에 가담하셔야 되지 14만 예. 원을 깨어졌는데 더 싸다고 뭐 13만 9천 원, 8천 원 떨어지고 있는데 물상을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예. 비싸게 사더라도 터닝되는 예. 시점을 확인하고 물타기를 하시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성공 보고 투자하십시오. 있습니다. 많은 네.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현대 롯데입니다. 현대로템. 예. 매수가는요? 2150원. 2150원. 예, 20%입니다. 20%. 예, 예. 지구 하신 지가 꽤 됐네요. 그죠? 예, 예. 1년 넘었습니다. 그때 왜 저번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제가 22,000원대 부근에서 좀 파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렸는 것 같은데 안 파셨을 거예요. 그러고, 예. 그때 22,000원 얼마 넘어갔을 때에, 예. 또 25,000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안 팔았다. 제가요? 하려고. 그날 매도를 할까요? 가야겠네. 아니요. 다른 분이, 안경 쓰신 분 있잖아요. 전에 또 젊은 사람. 예. 그때 25,000원까지 가야겠네. 팔지 말고 25,000원에 팔아 걔가 매도하라 걔가 그래 들고 있었어요. 왜 25,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날 제가 매도를 할까요? 가야겠네. 하지 마라 카드예요. 네, 뭐, 일단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종목 실제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000원의 어떤 기대감의 한계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22,000원 부근에서는 파시는 게 맞다. 그 이상에서는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25,500원까지만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25,500원까지는 한 번은 줍니다. 예, 예. 연말 이전에. 예,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주니까 거기서 반드시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 엘리베이터요. 현대 엘리베이? 예. 예, 예. 예, 20%, 65,000원입니다. 65,000원 20%. 예, 자꾸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싶었어요. 그렇네요.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죠? 예.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럼 어머니 8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7월 달도 조금 하고. 네.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65,000원 내려갔습니다. 일단 오늘 특별한 악재적인 요소는 없어요, 어머니. 예.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악재는 없고, 좀 오늘 기관 투자자가 거의 30만 주 물량을 좀 매도하면서. 좀 물량 대거 좀 팔았는데요. 예. 아마 찾아봐도 현대 엘리베이 주가가 여기서 또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없지만. 예. 떨어질 만한 악재도 크게는 없는 상황인데. 예. 차트를 보시면 밑으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480은 지지가거든요, 어머니. 예. 지지선인데,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면. 예. 이 지지가까지는 깨지는 않았지만, 이 지지가 만약에 깨어지게 되면 어머니께 좀 많이 위축되실 텐데요. 예. 어머니 혹시 여유자금이신가요? 여유자금 많은 없고 조금, 예. 아니, 이게 지금 이 사신 게 신용이나 이렇게 이런 거 쓴 거 없이. 예. 현금 매수만 하신 건가요? 예. 어머니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만약에 받더라도. 예. 좀 기다릴 수 있다면. 예.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요. 예. 예. 근데 되돌리기,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내일이라도 시초가 플러스 출발하지 않으면. 예. 출발하지 않으면 밑으로 시초가보다 만약에 하락 출발하게 되면. 예.
돌리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는 건 어머니 염두를 해두시고요. 예. 만약에 반등이 들어와도 6만 원 선에 안착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머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머니 만약 6만 원 선 안착되기까지 지금 이제 비중이 20%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내일 플러스 출발하지 않으면 예. 약세 출발하면 거기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예.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예. 하루나 이틀,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저점은 잡힐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거 저점이 잡히고 나서 올라올 때 예. 오늘 거래량만큼 뭐 터져서 올라온다면 더 좋겠고요. 예. 그럼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돼요. 예, 근데 예. 빠질 때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안 돼요. 예, 예. 그죠? 예. 그거 확인하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점이 많이 밀려도 예. 좀 과도하게 밀려도 한 48,000원 정도 부근 아닐까 싶어요. 아, 예.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예. 그때 던져버리지 마시고 예. 저점 확인하고 반등이 들어올 때 예. 그때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물타기 해서 예. 저는 6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물타기 좀 해서, 예. 아,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떨어질 때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예, 수고 많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 16,100원에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에 사셔놓고 상담할 것 같으면, 일단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저항대가 있어요. 예. 저항대가 뻔히 보이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이게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예전에도 이게 강한 저항대가 됐었고요. 전에는 이거 올라오기 전에 빠졌고, 여기서도 이제 물량 소화를 거친다고 또 빠졌고, 최근에 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17,300원대 자리대로 본다면,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와 결국 17,300원가의 갭 차이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 구간은 굉장히 짧은 반면에 하락의 여력 구간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거는 확률상으로 이 자리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자리대예요. 여기서 못 잡았으면 이건 따라붙는 게 아니에요. 11,000원대 못 잡았으면 따라붙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따라붙으셨고, 이거는 요번에 이제 17,000,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흔들거리면 그때는 수익 더 올라간다 해도 파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유망한 종목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보안적인 측면에서 크루셜텍의 이제 생체 인식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국 쪽에 지금 굉장히 널리 쓰고 있다. 지문 인식 관련해서요. 특히 이걸 이제 바이오 트랙 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BTP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성장의 가시적 효과는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문제는 매수 가격대가 적당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보유자의 관점으로 취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승 여력이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구간에서 따라붙으셨어요. 그러면 저라면 17,000원 부근 오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해놓고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중장기적으로 더 쥐고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17,400 또 그 부분에서 또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단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단기를 보셨으면 단기로 철저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연이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4,4분기 이제 막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4,4분기에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토요일이시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십니까? 네. 저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NH투자증권 미아지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입니다. 미아리가 있었던 곳이죠.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에코피아 빌딩 2층입니다.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고요. 제가 이번에 드릴 강연 주제는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